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네. 이번 주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나왔나 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코로나19 대응이 부분적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볼 수 있겠는데, 또 이제 오늘 좀 이따 이제 나올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특정 조사보다는 흐름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이 박스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또 지지율이 부정적 평가가 조금 올라간 건데. 네, 지지율이 내려가면 결집하는 모습. 그래서 그것이 또 위기라고 인식이 되면은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또 결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한쪽 흐름으로만 가지 않는 일종의 일직선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직선 지지율.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는 대구, 경북, TK,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의 평가는 조금 나빠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상황, 네. 정부 대응 이런 게 결국 도마 위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YTN가 했었던 지지율의 흐름 추세를 살펴보면 학생층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거든요. 학생층이요? 네, 학생층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네. 또 사무직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이 수치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치적인 현안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던 40대 사무직 그리고 학생층들이 좀 대체적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변화를 보이는 것은 이게 마스크거든요. 네.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역시 마스크와는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마스크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 같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결국은 앞으로 한 4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총선까지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마스크 대란도 있죠. 또 아주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과연 어떻게 또 진영 간 대결 구도를 강화하느냐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검찰의 또 신천지 교회 수사 결과 이것도 상당히 또 논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슈들이 겹쳐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줄 것만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은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한 달 조금 더 남은 선거 일정이고 그러다 보면은 기성전 코로나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그 말은 저도 할 것 같아요.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네네. 어떻게 주냐, 이제 이걸 분석해 주셔야죠. 바로 면전에서 디스를 하시면. 네. 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신천지 교회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한데. 네. 이 관련해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나요? 분노의 기준은 압수수색을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도 늦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네. 만큼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왜 반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CBS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1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 물어봤습니다. 찬성이 얼마 나왔을까요?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86.2%로 네. 압도적입니다. 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딜까요? 대구 경북이거든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95.8%. 이건 절대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빨리 신속하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과의 이제 관계일 텐데 네. 이 추미애 장관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 지지층들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압수수색 찬성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검찰에 대한 압박도 물론이겠지만 여론의 압박이겠죠.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 아닌가요? 또 보수 성향이 강하고 네. 지금 다른 어떤 곳보다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돼 있다. 그렇다면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은 방역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볼 때는 빨리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론 상당히 압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신 거는 지난달 28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네. 시기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대구 검찰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는데 반려하고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물론 뭐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이 압도적이니까 신속하게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경찰이 신속하게 영장 신청을 그래도 했는데 또 네. 장관도 하라고 했고 했는데 검찰이 지금 반려를 2번이나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대구 검찰은 이걸 모를까? 이런 여론의 흐름을?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로서는 납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지금 가장 최우선적인 지역이 대구 경북이고 그렇죠. 대구 경북의 여론은 빨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예. 확진과 확산을 막아달라는 거 아까 아니겠습니까? 90 몇 프로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나? 검찰들은 왜 그러죠? 제가 검찰이 아니라 가지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뭐 검찰이 왜 영장을 반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 관련해서 신천지교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고 네. 또 야당 쪽에서는 뭐 이런 그 방역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왜 종교에게 전가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지는 않습니까? 다른 차원이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변곡점이 생기게 이제는 주춤해지는 상황으로 가려면 대구 경북에서 안정화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수가 신천지 교회의 예배 특성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고 명단은 누락된 부분이 많고 상당히 의혹도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종교와 관련해서 어떤 이 책임을 묻거나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방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이 월요일 기자회견을 했지만 상당히 좀 뜬금없다. 좀 뚱딴지 같다. 그런 반응이 여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빨리 신천지 교회에서 해소하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들의 생명과 안전과도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다수의 여론에 부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여권하고 야권이 다르게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비슷하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아니 이걸 정쟁화시킬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정화의 문제는 아니다. 네,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압수수색의 이야기는 이 종교가 지금 이야기되는 대로 어떤 종교다 또 이단이다 또는 정상적인 종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안전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과 관련된 국민 여론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유념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계속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빨리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조금 다른 여론도 있어요. 우리 YTN이 리얼미터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고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참 반만 물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관계가 장관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이 각국의 방역 체계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방역 체계가 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으로 가고 있는 출국자가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들어와야만 되는 입국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에 대해 어떤 출입국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기존과 조금 다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YTN 조사인데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55.2%로 높은 편이에요. 매우 높네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에 대한 지금의 특별 입국 절차를 유지해야 된다도 40.9%나 됩니다. 뭐 그러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있군요. 네, 이 부분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찬반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유지한다. 그 이야기는 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이든 아니면 우리 국민이든 확산의 어떤 결정적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죠. 예. 또한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네. 그런 만큼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기존의 중국인 찬반으로 그냥 너무 양분됐던 여론과는 다르지 않을까. 단순하게 양분시키는 그런 정도의 여론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어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상당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던 이유는 좀 더 이런 시간에 충분한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런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약간 요즘 마스크 대란도 그렇고 네. 아쉬운 대목은 좀 더 정확하게 단일화된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 이게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아 뜨거, 진짜 뜨겁습니다. 정말 이거 뜨겁죠. 다른 조사보다도 예. 이 조사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대일 뻔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위성 정당의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군요.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를 받아서 지난달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15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5.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개요를 다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꼭 이해를 좀 해주시기. 네. 안 되면 이거 안 읽으면 뚱커벨 잡혀갑니다. 이번 총선에 우리 방송국도 욕먹죠. 그렇죠. 네. 네.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또는 단체에 투표하겠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35.3%, 35.3%. 비례대표용 네. 정당에 대해서. 그래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다음으로가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30%.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성공했네요. 미래한국당은 지역구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위성정당, 이른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으로 불리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이 9.8%, 국민의당 4%, 민생당 3.9%.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네. 정작 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에 이렇게 30%가 된다면 네. 상당수의 이 비례대표 의석은 누가 가져갑니까? 어느 정당? 미래한국당이 가져가겠네요. 그런 바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미래통합당 지지층 중에서 10명 중 8명 정도는 미래한국당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고민이 쌓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도 뭐 비례형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도 정의당하고 관계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런데 네. 이 비례민주당을 노골적으로 공식화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정의당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연대가 깨지는 것 아니냐. 그럴 경우 초박빙 지역에 정의당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 상당히 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향후에 또 선거 이후에 과연 정의당과의 정책, 개혁, 공조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그럼 정의당도 또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했다가 어제는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윤소아 의원도 말이 좀 달라지고.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지역 판세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입시 대전인데요. 광진을 초반 판세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다르더라고요. 요즘 지금 이 중앙선관위 검찰 고발 논란도 있고 투표하러 오세 투표 고민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입시 대전입니다. 네. 청와대 입 그다음에 전 서울시 시장. 그래서 입시 팽팽합니다. 대전이다. 팽팽합니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팽팽한 혈전인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일까지 유지되느냐 또 추미애 장관의 후광 효과가 나타나느냐 차기 대선 후보로 오세훈 후보의 전 시장, 잠재력은 파괴력은 어느 정도냐 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이것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선관위 고발이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또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